세조실록 34군 세조 10년 8월 12일 개사 세번째 기사 1464년 명천순 8년 정의공주에게 쌀 100석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4군 세조 10년 8월 13일 갑오 첫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충청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임어하였던 관사의 도로 거둥할 것인데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군 세조 10년 8월 13일 갑오 두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어떤 사람이 자수공의 귀인 박씨와 형조의 노비를 소송하였는데 형조에서 아뢰기를 모두 부당하니 청컨대 속공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귀인에게 주었다. 세조실록 34군 세조 10년 8월 13일 갑오 세번째 기사 명하여 사복시 말 10피를 장도궁 후원에 방목하였다. 세조실록 34군 세조 10년 8월 13일 갑오 네번째 기사 판경원 도호부사 설정신이 상언하기를 신이 볼에 지혜와 용기가 없고 공마도 조잡하게 익혔으나 무과의 잘못 급제하여 성주에 벼슬살이하였습니다. 나라의 계책을 수립하고 재승하는 재주도 없고 성을 공격하고 땅을 경략하는 공도 없었는데 지위가 이미 현달하였습니다.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분에 넘쳐서 늙더라도 변경해서 죽어서 성은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고자 맹세하였습니다. 을해년 8월에 평안도 도진무가 되고 정축년 9월에 체임되어 왔다가 무의년 2월에 전라도 처치사로 임명되었고 경진년 2월에 교대되어 4월에 의주목사로 임명되었다가 11월에 해임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장성에서 방어하였습니다. 신사년 3월에 서울에 올라와 6월에 갑산 부사에 임명되었다가 지난 4월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벼슬살이한 이래로 신이 연하에 있는 것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근래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마치고자 하였으나 중추부에 뽑아두시고 위장을 겸하여 맞게 하시는 은혜를 삼가 입어서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니 은총과 영광을 탐하고 연연하여 힘써 우물쭈물 망설였습니다. 지금 또 버리지 않으시고 거진을 맡기시니 마땅히 명령을 듣는 즉시 가서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 바쳐야 하나 그러나 갑옷과 투구를 입은 무사는 장룡을 귀하게 여기는데 신이 검는에 육순에 가깝고 또 하열의 병을 얻어 기력이 이미 쇠모하니 비록 힘써 은혜로운 명령을 따르고자 하더라도 대사를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또 신의 자녀가 4인인데 나이가 모두 장대하나 신의 처가 묵은 병이 있고 신도 또한 오랜 횟수를 외지에 있었으므로 이 때문에 혼가하는데 모두 제때를 놓쳤습니다. 만약 혼가하기를 끝마치고 부임한다면 자녀의 숫자가 많아서 능히 기한에 미치도록 혼사를 이루지 못할 것이므로 신이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 신의 해직을 허락하신다면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경의 뜻을 힘써 따르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34군 세조 10년 8월 15일 병신 첫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니 봉은부원군 정창순 영의정 신숙주 상당부원 한명회 좌의정 구치관 우찬승 박원영 좌참찬 최항 공조판서 김수원 행상호군 송철관 이조참판 홍응 예문재학 이승소 인순부 이운 함계희 공조참판 강희맹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도진무 곽연성 김질 등을 불러서 북을 연달아 둥둥 치게 하고 입직한 군사는 모두 갑옷을 입고 이르게 하니 겸사복 내금이는 전의 내정에 줄지어 쓰고 그 나머지 군사는 전의 외정에 줄지어 섰다. 임금이 명하여 술을 먹였다. 그때 한명회가 장차 평안도로 돌아가려고 하니 활 50장을 내려주고 사목을 주었는데 이르기를 1. 무릇 성식에 관계되면 긴하고 불긴한 것을 묻지 말고 반드시 경에게 보고하게 하여 알고 있을까. 1. 사냥을 겸하여 관병하면서 도로를 채탐하되 적을 죽이기에 힘쓰지 말고 기순하는 자는 무수하고 반역한 이름이 있는 자를 문제할 것. 1. 강의 배를 많이 준비하여 100만 명의 도강할 계획을 세울 것.
일 청량하고 성보로 겹쳐 들어와 항상 엿보되 치사한 자도 논상할 것을 아우러 유시하고 특례로 몇 년 동안 나가지 않으며 적이 다하거든 중지할 것. 1. 이것 외의 절목은 경이 스스로 처치할 것 하였다. 임금이 한 명을 믿고 무겁게 여겨 양계에 방어하고 응변하는 여러 가지 일은 모두 그에게 맡겼는데 한 명에도 또한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충성을 다하여 봉공하는 것으로 알았고 요속도 모두 조정해서 뽑았으며 그 주청하는 일은 임금이 반드시 따랐다. 청년은 전쟁 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야의 곡식을 막금이 거두어 없애고 집을 헐어버리는 것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생온, 박치강 등 5인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계양군 이정이 졸하니 3일 동안 주해와 저절을 정지하고 거애하였다. 임금이 심히 애도하여 육선을 물리쳤고 그때 임금이 조금 몸이 편찮아서 상참을 받지 않은 지 몇 달이었는데 도승지 노사신이 아뢰기를 성상의 옥체가 편찮으시니 청건대 육선을 드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부위로 쌀, 콩을 합쳐 100석 종이 200건 정포 60필 백저포 100면주 각각 10필 석회 60석을 주었다. 이정의 자는 현지인이 세종의 후궁 신빈 김씨의 소생이었다. 세종이 끔찍이 사랑하였고 이정이 학문을 좋아하여 책을 공부하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임금이 즉위할 때 좌익의 공이 있었고 임금이 중하게 여겨 서무를 출납하도록 하여 언고가 더욱 융숭하였다. 이정이 병들자 임금이 내일을 보내어 치료하고 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나 근데 효용을 볼 수가 없었다. 이정이 환학의 딸에게 장가들어 삼남 삼녀를 낳았는데 장남 이에는 영원군이고 차남 이융은 강량군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이정은 성질이 단아하고 용의가 아름답고 담화를 잘하였으며 사람을 대하거나 물건을 접할 때 겸손 공경하였고 일찍이 귀하고 세력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한 적이 없었다. 이때 주색으로 인하여 졸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이 아뢰기를 회령진 성 밑에 사는 알타리 만호 마가롱과 롱합이 고하기를 우리가 동랑북에 들어가서 허수라의 입구 한자를 엄밀히 물으니 중동랑에 사는 올량합, 다량합, 장가, 다양합과 박가별라에 사는 자리, 버린에 거주하는 수허대 등이 같은 마을 사람을 청하여 거느리고 허수라동에 이르렀다가 채탐하는 사람 5명을 만나서 이인을 쏘았습니다. 또 다량합 등이 말하기를 갑산군은 인가가 널리 퍼뜨져 있어서 도둑질하기가 매우 쉽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경성 이남의 값싼 여러 진으로 하여금 봉수에 조심하고 척후를 멀리하여 수호를 엄하게 하여 적변에 대응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햇누리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또 채찰사 한명이가 하직하고 평안도로 돌아갔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오은변포가 전라도 경찰관이 되어 도적을 수색 체포하였는데 수백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백 명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계와 고신을 조금 엄하고 급하게 하니 그 여당이 이를 원망하여 오웅의 집을 약탈하였다. 본도의 관찰사가 아뢰니 임금이 적당히 아직 진멸되지 않은 것을 염려해 다시 내자윤 정육을을 보내어 가서 그들을 체포하게 하고 이어서 전라도 관찰사 성임에게 유시하기를
전일에 체포된 적인으로서 도망하여 빠져나간 달아난 자가 아직도 많다. 경이 한 지방을 통찰하는 자가 되어 몽련히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전혀 위험한 뜻을 잃은 것이다. 마땅히 급히 포치하여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 체포하여서 아뢰어라 하고 또 경상도 관찰사 윤훈에게 유시하기를 지금도 근데 전라도의 적당히 본도 안으로 도망하여 갔다 몰래 초절을 행한다고 하니 경이 한 지방을 통찰하면서 어찌 수색 체포하여 백성들의 패단을 없애지 않는가. 마땅히 속히 포치하여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 체포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3사고 세조 10년 8월 10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사대부 집에서 성혼하고 납치할 때 채단을 쓰지 못하게 하고 외방 사신의 욕침 침장에도 또한 채단을 쓰는 것을 금지하라. 여러 사이 남행 관원은 개인하지 말게 하라 하니 대개 윤대로 인하여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세조실록 3사고 세조 10년 8월 17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과 비전주 소승 천엽계 평조신 원윤과 비전주 상승포 구사도주 등원 차량과 서해로 풍주 태수 대우 팔랑원 조신 사능과 대마주 수호 대관 평조신 종 우마조 성직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사권 세조 10년 8월 18일 기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 참판 이상의 관원을 불러서 포패의 인을 찍는 일과 저패를 시행하는 일과 전패를 설립하는 일의 편리한 여부를 의논하고 어제 천포론과 전지를 내어서 여러 재상들에게 보이었다. 천포론에 이르기를 가령 기기와 엄교한 것을 만들어서 어리석은 사람의 눈을 현혹하여 이익을 오로지 하고자 하는 자는 천하의 생명을 끊는 자이다.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천하의 생명을 끊는다고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귀천과 빈부가 없이 가진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이 생생의 도리이다. 만약 부자가 옥배와 상절을 만들면 반드시 부자와 더불어 서로 옮길 것이고 빈자는 그와 더불어 교역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빈자의 절명하는 단서이다. 국가에서 미박한 물건으로 인하여 널리 쓰는 화폐를 만드는 것은 빈부를 모아서 생명을 함께 하려는 까닭이다. 지금 빈궁한 자가 포백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이는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이다 한 까닭으로 국가의 화폐를 세우는 것이 작더라도 큰 것이고 부상의 화폐를 원망하는 것은 깊더라도 엷은 것이다. 그러므로 민생이 쓰더라도 그 재물을 제약하며 쓸만한 것에 인하지 아니하면 국민이 어찌 옥배를 쓰겠는가. 그 재물로 인하여 그 이익을 제약하며 이권이 나라에 있다. 그 이익으로 인하여 그 예를 제정하여 부상의 이익은 나라에 달렸으니 옥배를 쓸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는 상하가 서로 친하며 채통이 서로 유지되어 강이 들면 목이 당겨져서 분수에 넘치는 산란의 도리가 없어질 것이다. 방도에 따르고 정에 순종하지 아니함이 없으면 모든 나라의 정과 풍속이 같지 않다. 상하에 편하여 집과 나라에 패단이 없을 것이다. 1. 5승 이하의 포는 인을 찍고 인이 없는 포도 금하지 말 것. 1. 저패는 그대로 할 것. 1. 전패를 쓸 것. 하였다. 어스로 또 이르기를 포패로서 인을 찍는 것은 비록 고금 천하에 통용하는 법이나 빈궁한 백성들은 바쁜 중에 홀련히 죄고에 걸리는 자가 많고 부강한 무리들은 거짓말을 핑계하여 나라의 법을 훼손하는 자가 많으니 거무에는 인이 없는 포를 금지하지 말며 만약 수속 신공의 나머지 돈 따위 일이거든 저패와 더불어 함께 사용하라 하였다. 그 전지에 이르기를 포패는 관에 바치는 것과 관에 구하고 행용하는 이외에 민간에서 자기들에게 교역하거든 비록 인이 없다 하더라도 금지하지 말라 하였다. 여러 재상들이 읽어보기를 끝마치고 의논하기를 전족은 항상 사용하는 물건인데 화폐로 한다면 사람마다 모두 거두어 쓸 것이다. 그러므로 흩어져 잃어버리기가 쉬우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역대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가지 않았어 모두 때에 따라서 사용하였으나
전패는 비록 옛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러나 군국에 유익하면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뒤에 끝내 전패를 사용하였다. 전패는 화살촉으로 만든 동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8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신숙주 등이 육선을 들기를 청하자 전지하기를 내가 바야흐로 애측하는 마음이 통절한데 어찌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하므로 신숙주 등이 다시 청하기를 상내는 위에 계신 분이 마땅히 감세해야 하는 것이고 또 계양군은 낮고 어린 서울에 있는데 어찌 반드시 그 복을 끝마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3일 동안이 지나면 마땅히 고기를 들겠다 하였다. 한참 있다가 양심당에 나아가서 여러 재상을 다 불러서 인견하고 정산을 의논하였다. 밤 이고에야 파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8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예주의 해적대장 등원조신 촌상 비중수 국중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직 대마주 평조신 종원 팔랑 무세 수호대간 평조신 종성직 평조신 종언구랑 정수 평조신 종언칠 전국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양심당에 나가서 동국 통감청의 당상관, 난관 등을 불러서 그 편찬하는 절차를 물어보고 임금이 친히 그 법례를 주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예문 직작 이영은을 전라도 보적경찰관으로 비의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문관의 관원이 어찌 이 일을 능히 처리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고쳐야 한다 하였다. 다시 성문원 판사 예승석으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승석은 잔약한 사람이다 하였다. 또 판 종부시사 정자양, 판 사복시사 박서창, 의금부지사 최유림으로 아뢰니 명하여 최유림을 보냈다. 비의는 후보자 3명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칠덕정에 거둥하였다. 먼저 좌상대장 박중선, 우상대장 이덕량, 중상대장 어유소 등을 시켜서 남산에서 타위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영의정 신숙주 인상군 홍윤성 등에 불러서 삼상으로 하여금 강가에서 진을 치고 상갑전을 만들게 하고서 이를 구경하였다. 임금은 사금이 자빈을 물리치지 아니하였고 사선 차비 충의위가 어소 앞에 있지 아니하였고 대장 이등량이 군사를 주둔시키고 싸우지 아니하였고 환관 송중 임동 김수경 등이 자빈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사약 박반자가 술에 취하여 절도를 이뤘다고 하여 동부승지 윤필상 인산군 홍윤성 병주판서 윤자온 등에게 명하여 정자 앞에 나아가서 각각 장 100대를 때렸다. 곧 전지하기를 외관 등은 아직 장을 때리지 말라. 병조에서 스스로 논단이 있을 것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남녀 10여인이 소장을 올린 임금이 윤필상으로 하여금 이를 말하게 하기를 부모를 죽인 일 같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호소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 밖의 송사람은 유사가 있는데 내가 어찌 능히 일일이 친히 결절하겠는가 하였다. 한 주유가 있어서 말하기를 아내가 무녀로서 동환린원에서 일하는데 살 길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불쌍히 여겨 옷 한 벌을 내려주고 명하여 그 아내의 구실을 면제하여 주게 하였다. 주유는 난장이 궁중배우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서현정이 나아가니 수성정 이창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구치관 인산군 홍윤성 병조판서 윤자온 공조판서 김수온 인수구 윤 한계희 도승지 노사신 등이 입시하였다. 위장 정산휘 성균 주부 조관 등을 불러서 병장설을 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관은 영예한
인사인데 그를 성균관에 두는 것은 불가하다. 성균관은 곧 썩어 빠진 유생의 숫더미인데 하루 동안 거기에 두면 하루 동안 썩게 될 것이요 열흘에 거기에 두면 열흘 동안 썩게 될 것이니 속히 교체시키라 하고 이나이 노사신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이주를 불러 살 것은 없다. 너가 내 앞에서 전주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임금이 위장의 무리가 모두 용렬한 무리들이라고 하여 이를 바꾸고자 하여 말하기를 거평정 이복은 조금 쓸만하고 민발이 비록 우직하다고 하나 그 바탕이 상당히 견고하니 또한 쓸만하다. 그 나머지를 모두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판사복시사 박서창 의금부 진노 최유림 행사정 정승중 부장 이의견 등을 모두 좌목을 올려서 위장으로 삼았다. 최유림이 고성 현감에서 의금부 진무로 옮긴 지 몇 년이 아니 되어 당상관이 되었다. 재상이 잘못 청간자도 있었으니 정승중은 뛰어난 재주도 없이 수염이 아름다운 얼굴만이 뛰어났을 뿐인데 또한 재상이 청거하였던 것이다. 세조 7월 34번 세조 10년 8월 2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공신의 자제가 어진죄의 여부를 보고자 하여 승정원에 명하여 이름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다. 곧 정인지의 아들 정승조와 신숙주의 아들 신정 등 35인을 기록하여서 아뢰니 명하여 매 1일에 이 인식 승정 환관의 예의에 의하여 공사를 출납하게 하였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8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광주와 경상도 김해에 지진이 일어나니 향과 충문을 내려줘 해괴제를 지냈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8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강성군 봉석주의 계집종의 남편 김말생이 충주에 살면서 울산의 공리에 미포를 받아서 자기 사용으로 썼다. 그 아전이 봉석주의 종과 더불어 봉석주에게 호소하였다. 봉석주가 그 미포를 김말생에게 징수하고자 하여 이에 속여서 말하기를 그 미포는 본래 내 물건인데 너가 스스로 썼다 하고 김말생의 배를 빼앗아 그 반인 박근에게 주었다. 뒤에 김말생이 도로 그 배를 도둑질하여 주 얼포에 옮겨둔 지가 오래되었다. 졸란 찬판 이 연손의 아내 윤씨가 배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종으로 하여금 이를 취해서 보내어 용산강에 이르렀다. 박근이 정탐하여 찾아내서 배를 지키던 자 2인을 잡아서 봉석주에게 고하였다. 봉석주가 또 반인을 보내어 윤씨의 집에 가서 그 배를 가지고 간자를 찾아서 구타하여 상한 자가 있었다. 또 말하기를 내 배에 소금 40석과 대목 2조를 실었는데 너가 어디에다 두었는가 하고 형조에 고하여 소송하였다. 윤씨도 분하게 여겨 드디어 상언하기를 주인이 없는 배가 흘러서 집 앞을 지나가므로 집종이 취하였는데 봉석주가 사람 보내 여자의 집을 수색하여 체포하고 침학, 능멸하기가 지극하여 자녀들이 놀라고 당혹하였으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봉석주를 불러서 영순군 2부 호족판서 김국강을 시켜 물으니 봉석주가 대답하기를 배를 훔친 자를 체포하느라고 감히 구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드디어 배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게 된 사유를 말하였다. 임금이 봉석주를 충훈부의 직방에 머물게 하고 명하여 영순도 2부 호조판서 김국광에게 명하여 봉석주를 공문하게 하였다. 이부 등이 박근 김말생을 잡아서 물어보고서 아뢰기를 봉석주가 본래 간사한 괴로 김말생에게 배를 빼앗고 또 위력으로 윤씨에게 침학 능멸하였습니다. 또 배 위에 실었다고 무고하여 형조에 모람되게 소송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충승당에 나아가서 이보와 김국광을 부르고 이어서 봉석주를 불러서 전지하기를 너희의 배를 남이 가지고 감으로 이를 체포하였다면 어찌하여 관에 맡기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스스로 묻고 구타하였는가. 형벌과 상은 인군에게서 나오는데 너가 형벌과 상을 주는 권리를 마음대로 하는가. 이 연손의 아내는 중궁의 자매인데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어 그 집을 수색 체포하였는가. 또 그 배가 나온 것이 어찌 바르지 아니한가. 너는 나의 공신으로서 능히 나라의 법을 따르고 봉행하지 못하고 여러 번 죄망에 저촉되어 임금을 욕되게 하는데 너 마음에도 편안한가. 너는 전에 첫지사가 되어 장죄를 범하였다는 더러운 소리가 있었는데
그때 조정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전자에 내가 모과의 연구를 지어서 너를 경계하였었는데 너는 이를 잊어버렸는가? 연구에 이르기를 모과나무는 분을 머금은 벌을 가졌고 우매하여 축제를 알면 부옹이 되려 함일세라고 하였는데 봉석주가 배우지 아니하고 사는만을 경영함을 비꼰 것이었다. 너가 그 공신임을 믿는가? 너가 만약 이와 같이 법을 범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너를 훈적에서 삭제하고 너를 훈부에서 쫓아내는 것도 또한 내 처치에 달려있는데 너는 어찌 두려워하지 않는가? 오늘의 일을 내가 유사히 해부하지 않고 정원에 불러서 묻는 것은 너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려 함이다. 너는 곧 내 소년 시절부터 서로 알았고 또 공신이 되었으니 내가 비록 죄가 있더라도 내가 무슨 마음으로 너를 죄해 주겠는가 하여 오금이 정령 그치지 않았으나 봉석주가 오히려 죄를 불복하고 말이 잘못 불순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은 일이 없는데 너는 어찌하여 도리어 원망하는 말을 하는가? 너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심하다. 너의 얼굴 위에 쇠 가지고 몇 겹이나 씌웠는가? 너는 결코 조정에 설 수가 없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나가도록 명하고 이조의 전지하여 봉석주의 고신을 빼앗고 박근 김말생을 의금부에 하옥시켜 다시 공문하게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노사신에게 이르기를 봉석주 무리 같은 것들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조정 안에도 또한 이와 같은 한두 무리가 있는데 내가 장차 이들을 쓰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한참 있다가 김국광이 곧 물러갔다. 봉석주는 성질이 탐호하고 비루하여 부를 추구함이 끝이 없었고 스스로 공신이라 하면서 오로지 재물을 늘리기에만 힘쓰고 하는 짓이 불법한 것이 많았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인순도 이은 정충석을 보내어 명나라에 가서 성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통사 장유성을 보내어 피로되었다 도망온 중국인 표아 신라 등 이인을 안동하여 요동에서 가서 풀어주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도체자사 한 명에가 치기하기를 야인도독 이곤나팝 등이 만포에 이르러 고하기를 이곤치와 난거구 보화토 등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의주에 침입하고자 하는데 아니면 입조하는 사신을 막아서 약탈할 것입니다. 고 하였으므로 신이 즉시 강변의 여러 진으로 하여금 군사를 정비하여 적변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의정부에 내려서 이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신석주 등이 사목을 의논하여 만들어 아뢰기를 의주와 북은 여러 고을의 정병 500명을 골라서 우공, 맹등미, 민효원, 김봉원, 이근효, 박옹, 신주, 이공, 홍명하, 윤말손 등 10인으로 하여금 각각 50명을 거느리고 서로 통솔하지 못하게 하되 성제사를 호송하여 통혼도까지 이르렀다가 돌아오게 할 것. 여러 장수는 경병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치중을 많이 휴대하지 말 것. 1. 강계 절제사 어덕해와 만포 절제사 홍귀해가 휘하의 군사와 각 구자의 군사를 거느리고 만포에서 강에 이르고 이산군사 김수견이 위연군사 장수와 더불어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산에서 강에 이르러 관병할 것. 이미 하니 임금이 이를 윤호하고 이어서 한명회와 평안도 도절제사 양정 도관절사 김경광 등에게 유시하기를 사목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 형세에 따라 변화하는 권리는 서울에 있다 하였다. 관병은 군의 위력을 빚냄인데 열병식과 분열식을 말한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충훈부 당상 봉원부원군 정창송과 신석주 부치강 박원영 추형 권반 등이 아뢰기를 봉석주가 전에 처치사가 되었을 때 장죄를 범하였으나 성상께서 극진히 급률하여 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봉숙주는 조금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인물을 구타하여 상하게 하였고 의친의 재상집을 침략하여 욕보였고 또 간사한 계교로서 남의 배를 빼앗았으니 그 탐호함이 막심합니다. 이것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성상께서 친히 물으실 때도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으니 그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청컨대 중죄를 더하여 두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공신의 직책을 거두었으니 이미 지나간 것이다. 어찌 다시 의논하겠는가 하였다. 정창손 등이 부지 청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5일 병호 첫번째 기사 양심당에 나아가니 봉원부원군 정창송 영의정 신숙주 좌의정 구치관 잡찬찬 최항 인상군 홍윤성 공조판서 김수원 이조참판 홍응 인순부 윤 한계희 공조참판 강희맹 등이 입시하였다. 칠학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익힌 학업을 강하게 하니 율려학의 어세공이 율려신설을 강하고 의학의 이길보가 소문을 강하였는데 모두 통하였으나 그 불통한 자도 상당히 많았다. 또 어제 천포론을 내어서 여러 유신에게 보이고 각각 소견을 진술하게 하니 어세공이 대답하여 아뢰고 밝게 변정하였으므로 임금이 남다르게 여겨서 신숙주에게 묻기를 누구인가 하자 신숙주가 말하기를 효첨의 아들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어세공에게 이르기를 너는 쓸만한 사람이다 하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지리인 안효리라는 자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안다고 하니 임금이 여러 유신으로 하여금 번갈아 서로 힐문하게 하여서 이를 굴복시켰다. 어세공과 이영은 등이 몇 마디 말로서 이를 꺾으니 안효례가 비록 스스로 이론이 꺾일 줄을 알면서도 오히려 억지로 떠들기를 그치지 않으니 임금이 즐거워하였다. 정자영, 조관 등으로 하여금 혹은 이학으로서 혹은 진법으로서 반복하여 끝까지 따지게 하니 안효례의 말이 배우와 같아서 온 자중이 모두 웃었다. 임금도 또한 크게 웃고 여러 유신에게 술을 괴양하였다. 홍윤성이 아뢰기를 봉숙주는 성질이 매우 담보하여 전에 여러 차례 죄를 범하고도 성상의 은혜를 곡진히 입어서 조정에 설 수가 있었으나 조금도 징계된 바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간통죄로 의금부에 갇혔는데 봉숙주가 그 재물과 여색을 탐내어 첩으로 삼으려고 업무하여 죄를 속할 물건을 준비하여 주었으니 그의 하잘것없는 모양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중죄가 있으니 빌건대 죄책을 더하여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5일 병호 두번째 기사 이날 임금이 신숙주와 의논하여 또 성절사를 호송할 사목을 만들어 말하기를 1. 어덕해 등이 강을 건너가서 적당한 대로 사냥을 하면서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 적의 주둔할 한 마을과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망보기도 하고 혹은 정로에 구부러지고 바른 것을 탐지하기도 하여 적으로 하여금 다른 날 거병할 계획인 것을 알도록 할까. 1. 의주에 피로되었다가 도망해온 소돔이 김범이 등을 어떻게 등에게 붙여 보내어 도로를 안내하게 할까. 1. 만약 이만주의 사람이 돌아오거든 진중에 들어오지 말게 하여 후하게 먹이고 즉시 보내면서 따지기를 다행히 강을 건너서 사냥을 하였을 뿐이다고 하여 적으로 하여금 추측하지 못하게 할까. 1. 길을 갈 때에 사자가 박물을 지키고 그 앞에도 뒤에도 가지 말까. 1. 열장이 같은 마음으로 공을 다투거나 옳은 것을 다투지 말며 비록 큰 한이 더라도 반드시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할까. 1. 서로 통솔하여 거느리지 못할 말을 고집하지 말고 선선히 따르는 모양을 보일까. 1. 영을 내릴 때는 동쪽에는 맹등미 윤말선이 남쪽에는 민효원 박옹이 서쪽에는 김봉원 신주가 북쪽에는 이근효 이공중 우공 홍영아가 있을 것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6일 정미 첫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어제 강한 칠학인 가운데 영호 환자를 골라서 오늘은 병정 진법
병장설 등의 책 읽기를 끝마쳐서 고문에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몸이 편찮아서 항상 양심당에 있으면서 신료들을 인견하고 이학을 논설하게 하여 혹은 한밤중에 이르도록 담소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조관이 안효례와 진법에서 방원, 곡직의 이론을 논하였는데 안혜료가 잘못 대답하니 임금이 매우 즐겨서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6일 정미 두번째 기사 의금부 사헌부 형조에 전지하기를 김종수 윤처공 이명민 이현노 이경유 원구 조본 김연 고덕칭 황의헌 중은 정효전 박계우 조순생 정분 조완규 불련 하위지 박중림, 성승, 박쟁, 송석동, 김문기, 유성원, 권저, 김감, 이지영, 정관, 안우, 최득지, 최사우, 이호, 장귀남, 봉여해, 황선보, 존자, 조청로, 천동, 이휘, 정유재, 선효장, 탁계, 중산 등의 숙지는 모두 외방에서 편한 대로 거주하게 하고 그 나머지 잡범한 사람은 놓아서 보내라 하고 이조 병조에 전지하기를 불충불요 이외의 죄로 거두어들인 고신과 작업을 강등시킨 사람의 고신을 모두 되돌려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6일 정미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봉석주의 저는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인데 다만 고신만을 거두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은 고신만 거두면 족한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7일 무신 첫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봉석주가 일찍이 전라도 처치사가 되었을 때 행한 일이 불법이 많았으므로 그 죄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었으나 성상의 은혜를 지나치게 입어서 오히려 조정의 반열에 있습니다. 마땅히 행동을 고치고 생각을 고쳐야 할 것인데도 그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어찌 인신의 행동이겠습니까? 심지어 전하께서 친히 물으실 때도 교묘하게 꾸며서 기망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체임되었다고 하나 악을 징계할 수가 없으니 청건대 유사히 해부하여 끝까지 그 정상을 따져서 그 죄를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30권 세조 10년 8월 27일 무신 두번째 기사 양심당에 나가서 유신들을 불러서 병법을 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7일 무신 세번째 기사 구례의 무제의 도시에는 개장 이래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는데 이날 훈련관에서 개장하는데 전일에 아랜 손은 차자가 아침 해가 늦도록 내려지지 않으니 승정원에서 다시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이미 아침 해가 늦었는데 아직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니 승지가 아뢰기를 선원이 이미 훈련관에 도착하였으므로 단지 엄해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아랜 차자는 승정환관이 지체시키고 아뢰지 않은 것이다. 또 해당 관사에서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육을 보내었으니 모두 옳지 않다 하고 명하여 환관 안중경과 사제감 내자시에 해당 관리를 공문하게 하였다. 선원 차자는 임금이 궁중의 선언을 내려줄 때 내리던 일종의 허가서이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8일 기후 첫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팔도의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과 가축을 많이 해치는 것을 싫어하는데 어찌 때때로 포획하지 아니한가. 모름지기 기계와 함정을 더 설치하여 힘써 포획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8일 기후 두번째 기사 또 경기경찰관 유자한과 충청도 경찰관 신환과 황해도 경찰관 신찬과 경상도 경찰관 정활과 전라도 경찰관 이숙감과 평안도 함길도의 최방별감에서 치서하여 여러 부위의 기계와 함정을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그때 유자한 등이 각각 일 때문에 여러 도의 복명사신으로 나가 있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29일 병술 첫번째 기사 병조 주하랑 최경지를 전라도에 보내어 가을철 강무 군사를 징발하였다.
세조 7월 34군 세조 10년 8월 29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양심당에 나아가서 의정부 6조 참판 이상을 불러서 군적을 의논하고 또 이경동 등을 불러서 경서를 강론하였다. 세조 7월 34군 세조 10년 9월 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정친 등이 무난하니 양심당에 나아가서 인견하였다. 좌참찬 추형 공조참판 강희명 인순부 이윤 한계이와 우승지 이파를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고 성균 생원 박치강 등 5인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였다. 세조 7월 34군 세조 10년 9월 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도관에 정속된 종 최경을 석방하였다. 세조 7월 34군 세조 10년 9월 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형조에 전지하기를 이용 이유의 노비와 내수소 노비로서 죄를 범하여 정속된 자는 모두 내수소에 환속시키라 하였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양심당에 나가서 최형 한계의 이승소에게 명하여 병장술의 주를 산정하게 하고 강희명 임원준 정자영 이영재 등으로 하여금 상과에 교정하게 하였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윤자원 도승지 노사신 수원부사 강로에게 명하여 군사들에게 주는 조정을 의논하였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길창부원군 권남이 병으로 항상 집에 있었는데 그날 그 어미를 모시고 계승부에 갔다가 온다고 임금에게 하직하였다. 임금이 불러서 내전에 들어가 술을 올리도록 하고 그를 보낸 뒤에 승정원에 명하여 경기 관찰사에게 치사하여 후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공돈하게 하였다. 권남이 병들면서부터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이때 이르러 송하게 기도하러 집을 다 비우고 가서 수일 동안 머물렀다. 드디어 감하게 기도하는데 마침 풍우가 있으니 세상에서 전하기를 감학 산신은 곧 당나라 장수 설인기라고 하므로 권남이 신에게 말하기를 신은 당나라 장수이고 나는 일구의 재상이니 비록 선후가 같지 않더라도 새는 서로 비슷한데 어찌 서로 곤박하게 굴기를 이와 같지 않은가 하였다. 무당이 신어를 하는데 노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감히 나와 서로 버티는데 돌아가면 병이 날 것이다 하니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권남이 불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집을 예로서 다스리면서 신을 모독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사람들이 자못 의아하게 여겼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2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고부의 선군 임양무, 김제의 정연 등 5인이 승정원에 나와서 비밀이 아뢰기를 나주목사 송익손이 몰래 다른 뜻을 가지고 고부군사 유포와 흥덕현감 김휘, 정읍현감 이문요, 무장현감 유준과 연결하고 몰래 남양부군 홍달손과 몰래 내통하여 불귀한 짓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정적이 황당하고 또 송익손의 패역한 말이 있기 때문에 와서 고하는 것뿐입니다. 하니 의검부도사 홍광에게 명하여 나주에 가서 송익손과 판관 최헌, 수리 각각 1인을 잡아오고 지사 정충원을 보내어 유포 김희, 이문요, 유준과 사건에 관계된 고부 사람 김덕증, 윤모은, 노니와 남은 사람 송금, 손성기, 중홍식, 서원 최수만과 송익손의 종 김금 등을 잡아오게 하고 또 명하여 임양무 등을 의검부에 가두고서 송익손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2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사준원 제조가 아뢰기를 본원에 금언의 주기를 많이 간직하고 있으나 이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자가 출사하지 않으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항상 출사하게 하고 탈해에 의하여 포편화소사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 7월 34권 세조 10년 9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건등전에 나아가서 양로연을 의식과 같이 하고 베풀었다. 여러 대군이 전내의 동쪽에 앉고
대내전의 사신이 조금 뒤로 앉아서 시연하였다. 제추, 봉원, 부원군, 정창순과 노인, 중추, 이변 등이 관작에 차례대로 전의 안의 서쪽에 사이사이 번갈아 앉았다. 외인 50여인이 중간 계단의 동쪽에 앉고 기생과 공인이 정대업 보태평의 악을 연주하니 왕세자와 제추 노인들이 차례대로 술을 올리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교지를 받들어 강원도 관찰사에게 치서하여 철원부에 거주하는 첨중추 한방지에게 쌀 5석을 주도록 하였는데 한방지는 철원의 향리였다. 태종조에서부터 강무할 때 잘 인도하여 고시를 면하고 관직을 제수받아 여러 차례 천전하여 첨지 중추원사에 이르렀고 세종조에 늙었다고 물러가 살고 있었다. 이때 이르러 와서 양로연에 참여함으로 임금이 그 소원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의 집이 가난하니 쌀을 얻고자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도제찰사 한명회가 만포진 절제사 홍귀회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야인중추 이두리가 그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고하기를 황성평으로 옮겨 살고자 하는데 다만 서로 이사하여 살아갈 계책을 오로지 귀국에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므로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너를 청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의를 사모하여 여러 차례 옮겨 살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전하께서 너희의 투항 기순을 아름답게 여겨 허락한 것뿐이다. 또 너희 아비가 도독이 되어 그 휘하가 매우 많은데 너가 만약 성심으로 기순한다면 가사와 기명도 또한 좋게 스스로 마련할 것인데 어찌 우리나라에서 해주기를 기다리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두리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래 노비가 없고 생활이 또 가난하고 방종하여 능히 마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상의 은혜를 입어 집을 지을 수 있고 식량을 얻을 수 있다면 후일의 생업을 어찌 상국에 의지하겠습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이것은 국가의 처치에 달린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의정부 당상과 인삼군 홍윤성 병조판서 윤자온을 불러서 빈청이 모으고 이를 의논하였다. 어차를 내리기를 이두리가 황성평으로 옮겨 오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동정을 엿보아 동료들에게 고하고자 하는 것뿐이니 마땅히 이를 물리치면서 말하기를 너의 부영이 모두 도둑이고 너의 아우도 또한 많은데 너가 무슨 까닭으로 혼자 옮겨 오려고 하는가. 또 중국 조정에서 금지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만약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서 공효를 나타낸다면 저절로 특별한 예의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병난이 어지러운데 영접할 겨를이 없다 하라. 들어가 사냥하는 일은 반드시 나누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또한 반드시 북경에 가는 자는 사신 행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들이가 간 뒤에 모름지기 한두 차례 군사를 돌아볼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신석두 등이 말하기를 사목이 곡진하여 다시 의논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명회가 단종이 다시 재발하여서 안심하고 조리하게 하여야 하니 변방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한명의 병이 나을 순간까지 절제사 양정으로 하여금 본도의 군사들을 주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고 한명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몸을 조리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나라를 위해 급히 갔다가 드디어 다시 재발하기에 이르렀으니 뒤 미처 경을 머물러 두지 못한 것을 후회할 뿐이다. 지금 경이 변방의 일에 마음을 쓸까 걱정하여 우선 양정으로 하여금 본도의 군사 일을 주의하게 하였으니 경 모름지기 안심하고 조리하라 하고 또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한명의 병이 낫지 않으니 경이 본도의 군사 일을 지휘하라. 또 종사관 허종이 어세겸 500창으로 하여금 가서 경의 지시를 듣게 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자수궁 상식 정씨에게 쌀콩 모두 20석과 종이 70건, 홍초, 생초 각각 한 필, 정포 10필, 관각 유둔의 부의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신빈 김씨가 졸하니 쌀콩 모두 70석을 부의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5일 을묘 첫번째 기사 일본국 일개주 상성포 염진류 관음사 간주 종수 대마주 종 우위 문위 성홍 상성포 호자 일개수 원고 일개주 진궁 병부 소부 원영 오도 우구스 원승 대마주 평조신 종언 정국이 종언 7정국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5일 을묘 두번째 기사 적인 함사 등을 형조에 하옥시켰다. 밤에 도둑이야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대내까지 들리니 임금이 듣고서 즉시 승전 황관에게 명하여 입직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잡게 하였는데 드디어 두 사람을 붙잡고 나머지는 도망하였다. 승전관을 나누어 보내어 성문을 지키게 하고 민가를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5일 을묘 세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영업 문천 고원 등지에서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큰 비가 내려 물이 불어서 표류 익사한 남녀가 모두 29명이고 소가 55두이고 말이 15필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5일 을묘 네번째 기사 지리학 최양승이 상언하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황문이 크게 열리고 천기가 특별히 발하여 지금 주불산 아래 강룡이 나타났는데 천자의 지황궁 안에 16강룡이 좌우로 나누어 줄지었습니다. 6룡이 하늘에 임하는 덕과 광대하게 포용하는 기상은 인간 세상에서 드물게 만나는 경사인데 옛날에 없었던 일입니다. 길상의 일어남을 세상에 달사가 없어서 보지 못하므로 신이 감히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강룡의 형세를 그림으로써 그려서 바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5일 을묘 다섯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갑사 별시위의 취재 때에 모두 보사 240보를 시험하라. 제주를 연마할 적에는 옛날 그대로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5일 을묘 여섯번째 기사 검교 판한승부사 양수가 상언하기를 신이 나이가 83세에 이르도록 일찍 조그만 공효도 없었는데 관직이 자헌대부에 이르렀으니 성은을 지나치게 입어 죽어도 감격함이 남겠습니다. 다만 신의 독자 전호군 양유종이 나이 장차 60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후사가 없으니 신이 살아 쓰는 성은을 입으나 죽어 쓰는 도라가 의탁할 데가 없습니다. 양유종의 첩의 아들 양맹이가 지금 보충군에 역사하고 있는데 엎드려 바라건대 벼슬길에 허통하게 하여 소신의 몸이 죽은 다음에 계책을 이루어 주소서. 임금이 곧 명하여 거간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6일 병진 첫번째 기사 양심당에 나아가서 좌참찬 최항 예문제학 이승소 도승지 노사신 등이 입시하여 이를 의논하였다. 성균사성 500장이 도체찰사의 종사관으로서 하직하니 불로서 임내하여 더불어 이야기하고 전지하기를 좋은 사람이다. 양계의 사민하는 일을 맡아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유서의 사목을 주어서 보냈다. 임금이 양정 한계미에게 유시하기를 500장이 가지고 가는 사목을 살펴보고 같이 의논하여 조사해서 아뢰어라 하였다.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1. 강 연안의 여러 진에서 경작할 만한 공한지와 그 땅의 품등을 아울러 빠짐없이 조사 양전할까. 1. 금년의 장차 본도에 이사할 자가 179호인데 강 연안의 여러 진에 나눠 거주시킬 일을 미리 먼저 주선할까. 1. 강 연안의 여러 진과 구자에서 호호의 숫자와 장정의 숫자를 상고하여 기록하되 도망하거나 누락하거나 추가하여 나타난 것을 아울러 기록할까. 1. 여러 진과 구자의 성이 넓고 좁은 것을 상고하여 기록할까. 1. 강을 건너가서 경작할 만한 땅도 찾아가서 아울러 조사할까. 1. 이미 경작한 전지도 상고하여 기록할까. 1. 구자를 병합하는 것이 편할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정할까. 1. 여러 진과 구자를 스스로 지키는 토병을 상고하여 기록할까.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6일 병진 두번째 기사 그때 평안도 강변의 구자 가운데 단약하여
적을 능히 방어할 수 없는 것을 의논하여 이를 철거하여 여러 진에 합치려고 하였다. 어체를 내려 이르기를 평안도는 적을 맞는 전초지인데 군사일이 아주 위급하면 항상 남도의 병사들이 들어가 수자리 살지만 까닭없이 스스로 피폐하여지고 연반의 백성들이 도망하거나 피로되어 날로 줄어든다. 제장 등이 아직 적을 쫓았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변방을 실하게 하기 힘쓰지 않고 변방의 백성들을 험률히 여기지 않고서 구자만을 많이 서칠하였기 때문이다. 대저진을 설치하여 열을 이루는 게 하는 까닭은 서로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다. 겨울에는 입보하였다가 여름철에는 나가서 농사를 짓고 군병이 지키고 보호하면 강밖의 땅도 그리낄 바가 없고 구자는 실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가령 강계의 1,000명 군사가 100개 구자를 설치하면 즉 11인이 일거에 다 노략질할 것이다. 절제사가 비록 내가 1,000명 군사가 있다고 말하더라도 실제로는 10명의 군사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남도의 백성들을 옮겨다 여기에 채우고 구자를 철거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관병, 사냥, 정벌을 쉬지 않는 것은 사주를 훈련시켜 위험을 사막에 펴려는 것이다. 어찌 스스로 피폐하고 날로 줄어들게 하여 적에 임하여 혼미하고 나태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최양에게 유시하기를 어제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분분하였는데 나는 그 대의를 모아서 이를 써서 의논을 정할 뿐이다. 경등이 상세히 읽어보라 하고 또 유신들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까닭은 너희들은 모두 내가 기르고 키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고 또 명하여 변방의 일과 경사를 강론하게 하고 종행으로 의견을 내고 받아들이게 하여 그 기상을 엿보았다. 또 이 영혼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가 여러 유신의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매사에 먼저 논하고 대답하니 쓸만한 사람이로다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6일 병진 세번째 기사 행상옥은 이종효가 상언하기를 신이 이민년에 처음으로 성조에 벼슬하여 다만 공마의 말기로서 열성의 그릇지우를 외람되게 받아서 중회의 관직에 출입하면서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여 감격함이 끝이 없습니다. 수기에 건무하여 승은의 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신의 아비가 일찍 죽고 신의 어미가 나이 지금 91세인데 신의 아우 사인이 서로 잇따라 죽어버리고 노모가 홀로 외방에 살고 있습니다. 신이 만약 시위하여 감지를 비게 한다면 정이 늙은 어머니에 간절할 것입니다. 신의 어미의 남은 목숨이 얼마 아니 되어 신은 실로 통민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일의 정성을 양지하시고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노무를 모시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아조에 전지하기를 그 어미가 거주하는 임금고을의 수령으로 임명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6일 병진 네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중부의 갑사 부사직 안산지 김석견 등이 소관 군사들에게 면포 두세 필을 거두어 주육을 공판하였으니 청건대 대전에 의하여 안신지 등에게 장 60대를 데리고 파직하여 충분시키고 그 거두어들인 면포를 징수하여 주인에게 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7일 장사 첫번째 기사 중궁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양로연을 의식과 같이 베풀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7일 장사 두번째 기사 임금이 양심당에 나아가서 좌참천 최형 예문제약 이승수 인순두 윤 한계이 등이 입시하였다. 병서를 읽은 사람 이 영은을 불러서 어차를 평안도 구자를 협거할 사목을 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7일 장사 세번째 기사 풍수학훈도 최연원 등이 상언하기를 백악상의 명당은 배임 향방이며 궁궐은 좌자 오향입니다. 이제 최양성이 억측하여 이르기를 축좌 미향에는
60세를 수하는 아버지가 있으나 60세를 수하는 어머니는 없으므로 오래 거주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며 승문원의 주아지는 곧 진시로 명당이니 그곳의 신서의 집을 옮기고 청컨대 공시를 지으소서 했으나 전현의 논하는 바가 일찍이 이와 같은 것은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처음에 도읍을 정하고 공시를 지을 시초에 모두 섭리하는 대신들이 일관들을 맡아서 거느리고 옛서적을 정밀히 상고하여 땅의 형세를 살피고 그 틀을 점쳐 정하였고 정부와 육조에서도 또한 첨의를 같이 하였고 당시 임금께서도 친히 행행하시어 결정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면면이 교체된 적이 없었는데 어찌 당시에 일을 맡았던 대신과 임무를 맡았던 일관들이 최양선의 마음만큼 갖지 못하여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경홀히 다루었겠습니까? 성문의 주아지가 진짜 명당이라면 청오자와 곽박, 양균성과 증의산 같은 현인이 도리어 어리석은 술사로 되어 최양선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양균성과 곽박이 천하를 횡행하면서 그 말이 지극히 신기하여 마치 그림자와 소리의 울림같이 응하였는데 어찌 최양선의 지리학에 미치지 못할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최양선의 지리학도 또한 날 때부터 안 것이 아니요 반드시 청우자와 곽박을 조술하였을 것이요 양균성과 증의산을 종사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최양선이 억척을 고집하고 남에게 이기기를 힘써 괴탄하고 괴이한 말을 얽매여 여러 차례 상언하여 성상의 들으심을 혼란시키므로 신등이 여러 지리서를 모아 그 전현들의 논한 뜻을 읽어보고 지형을 참고하여 조목별로 아릅니다. 지현론에 이르기를 진용은 우유하며 진흙은 언호하다고 하였고 어룡경에 이르기를 천리의 내산에는 다만 한혈이 있을 뿐인데 정혈인 것은 우유하고 방혈인 것은 미약한데 지산에는 혈이 있어서 비록 형세를 이룰지라도 간용의 주정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백악산이 우유하여 간용되고 승문원은 미약하여 지룡이 되니 백악산은 정혈이 되고 승문원이 방혈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의룡경에 이르기를 되게 작은 지룡은 기맥이 짧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간용은 길고 지룡은 짧으니 힘으로도 다투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또 큰 나무에 작은 가지가 생기는 것과 같아서 작은 가지는 필요하기가 쉽고 큰 가지는 비대하기가 쉬우니 큰 가지가 전체의 기운을 나눠 빼앗아 가면 작은 가지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쇠약하여진다고 했으니 백악산이 간용으로서 특별히 크고 승문호는 가지로서 또한 작으니 백악산이 그 기운을 전부 빼앗았으므로 승문호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쇠할 것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어룡경에 이르기를 화혈이 가장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니 후룡이 단정하여 기묘하고 조산도 또 기이하다. 어리석은 술사들은 이 화혈이 잘못 이해하여 진혈이 담 가운데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또 화혈이 있으나 아는 사람이 없다. 청룡과 백호가 바깥으로 둘러싸고 좌우의 산이 이를 따르니 대개 정혈이 많이 은비함으로 인하여 혹은 비녀와 직계와 같기도 하고 혹은 젖과 같이 늘어지기도 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허화의 좌우에 저절로 정이 있으니 자세히 보면 정이 아니며 허화의가 혀를 만드는 것이 다시 정교하지만 자세히 보면 내맥이 매우 좋은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승문원의 좌지는 좌우에 정이 있고 혀를 만드는 것이 정교하여 주산이 단정하고 기묘하며 조산이 또 기묘함으로 간용과 지룡을 논하지 아니하고 사신의 높낮이를 살피지 아니할 때 경험이 없는 용속한 사람이 도구를 살펴보고 말을 한다면 정말 참된 것 같습니다. 진언의 뜻을 가지고 지형을 참고하여 보면 백악산의 명당은 관평하고 은비하니 하엽 모양에서 연꽃술만이 홀로 높은 것인데 앉아서 진무하고 관의 주가 되면 백악산이 진혈이 되고 승문원이 화혈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